6.25 전쟁 전후의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선생님을 앞으로 모실 건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송지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니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고향이 산인면 상곡리가 고향입니다. 해남에서 교직 생활을 한 20년 했어요. 78년도에 내가 어불 분교 생활을 3년 동안 거기서 정답게 살다가 다른 데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지여기 중고등학교를 어불도로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이 학교를 쳐다보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대하면서 이런 자리에 선 것이 굉장히 즐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6.25 전쟁 그 전후 관련해 가지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인데 본격적인 말씀을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개요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를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왔기 때문에 6.25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겁니다. 6.25 사변이라고 하다가 또 지금은 한국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동기는 우리나라가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지요. 그 해방이 되니까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마음에 들떠서 있는데 그때 38선이 꺼졌어요. 소련이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도 한국이 해방이 되고 자유를 찾았는데 그 일익을 소련도 했다. 그런데 미군들이 점령을 딱 해놓고 보니까 소련이 먼저 이북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군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한국은 민주주의를 갖다가 육성을 해야 된다 하고 민주국가를 부르짖는데 소련에서 우리도 한국 8.15 해방을 도왔는데 우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쓰겠냐. 그러고 소련에서 반대를 하니까 야, 이 차제 그러면 안 되겠다. 38선 이도를 정해놓고 이북은 북한이 소련의 치하에서 우선 관리를 하고 이남은 미군이 관리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38선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때 탱크 하나도 없고 소총만 몇 자루를 가지고 군인 양성을 하는 그런 연약한 시대였는데 이북에서는 그 틈을 타서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발돋움을 하고 있고 기초적인 국가의 기틀을 닦고 있으니까 2차지에 안 되겠다. 공산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김일성의 야심에 소련제 탱크를 120대를 몰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3시에 불법 남침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 한국 전쟁 사이에 군인들만 희생이 있었던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전쟁 이후에 민간인들의 그 희생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알 수 없이 민간인들은 생각도 못하고 군인과 경찰 이 병력만 부산으로 전부 후퇴를 하게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거의 공백 상태였습니다. 1950년 9월 서울 수복 이후 경찰과 우익청년단은 인민군을 도왔다며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도 없이 산과 들로 끌고 가 무참히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인민군들이 내려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아주라고 해서 잡아줬대요. 우리 아버지뿐이 아니라 그 주변 그 마을 몇몇 해갖고 한 37명인가를 그 사살을 했다고 그래요. 어디서 했냐면 작은 딱골제라고 있어요. 1950년 7월에는 경찰들이 부산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좌익 인사로 몰아 수감 중이던 해남 지역 보도 연맹원들을 진도에 있는 무인도인 갈매기 섬으로 끌고 가 사살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이 오래됐지만은 어려서 찾지도 못하고 오늘서 오니까 마음이 서글픕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주 경찰부대는
인민군복으로 위장해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무자비한 국가 공권력에 해남에서만 3천여 명이 숨졌지만 진실화해위에서 희생자로 인정받은 경우는 160여 명에 불과합니다. 희생당한 후손들은 지금도 힘들게 어렵게 살고 이런 대한민국 그 굴곡진 역사, 잘못된 역사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방금 화면에도 봤죠. 6.25 사변 이후로 우리나라에 큰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보도연맹, 해남의 그전에 나주 부대 사건, 그 다음 수복 이후 민간인 학살, 이 세 가지 민간인 희생 사건이 있었어요. 방금 여기에 자막에 나오는 보도연맹이라는 것이 있죠. 보도연맹 것이 우리나라 민간인의 학살의 주범입니다. 우리나라 기틀이 안 잡혀 있을 때 자유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한마음으로 집약을 시켜야 쓰었는데 어떻게 하면 쓰겠냐 해가지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 보도연맹의 단체를 구성을 해놓고 그 전에 모두 사상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이나 또는 평범한 사람이어도 전부 용서해 줄 테니까 보도연맹에 가입을 해라. 그러고 적극 국가에서 장려를 했습니다. 그때 보도연맹에 가입한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한 30만 명이 되는데 그때 보도연맹에 가입을 안 하면은 배급을 안 줘버리고 또 비료 배급도 잘 안 줘버리고 그러니까 보도연맹에 우리나라의 대부분 뜻 있는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을 했어요. 그 강령을 보면은 대한민국에 충성한다. 북한 괴뢰 정권을 반대한다. 공산주의를 배격한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보도연맹에 가입을 하라 하니까 너도 나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놓고 딱 보니까 6.25 사변이 터졌어. 그때가 7월 23일경이고 6월 25일 날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보도연맹을 전부 이 사람들은 불순분자다. 그러니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각 전국의 경찰서별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을 싹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이 사람들 처음에 잡아들일 때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장하고 그러면서 우선 유치를 한 것이니까 전부 드론이라 해가지고 경찰서로 구금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23일 날 2차 이 사람들을 좀 풀어주자 그러고 풀어줬는데 그때 인민군에 동조한 세력도 없고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민군이 쳐들어오면은 분명히 인민군에 동조할 사람들이다. 각 경찰서별로 싹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보도연맹을 전부 잡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민군의 세력에 밀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훈령을 내리기를 각 경찰서별로 처리를 해보라. 그러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꾹꾹 가다가 산골짜기가 있으면 산골짜기에다도 죽이고 또 어느한 숲속이 있으면 숲속에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가버리고 또 해남 같은 데는 그때 보도명이 해남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 600명 되었다고 그럽니다. 600명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해놓고 보니까 경찰들이 후퇴를 하면서 거치장스럽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하다가 가다가 처치를 해야 쓰겠다는 것에 산인면, 마산면, 계곡면 거기에 된
보도연맹에 가입이 된 사람들은 따로 모이고 현산, 송지, 삼산, 부평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여서 경찰이 후퇴를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다가 해창 뒤에 보면은 나무째가 있는데 거기 산골이 조금 험하게요.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면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서 처리를 하자 하고 해창 나무째에다가 삼산, 산이 마산 계곡 있는 보도연맹 일부를 거기다 처치를 하고 나머지는 꽂고 화산면 간동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북평이나 송지, 현산 모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란항으로 직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산 간동항에다가 경찰 행정선을 대놓고 전부 실었어요. 그러고 나머지 어란항에서 데리고 가는 그 보도연맹은 합류를 해가지고 배를 타고 완도를 해서 제주로 피라를 가야 쓰겠다 하는 그런 마당에 마치 어불도 섬에서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무인도 갈매기 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부산까지 데리고, 그러니까 보도연맹 사람들을 총칼을 주면서 인민군하고 싸우라 하면은 용감히 싸울 사람들인데 공산군에 동조할 사람이다 해가지고 전부 이 사람들을 경찰서별로 처리를 하러 가니까 싣고 가다가 갈매기섬 거가 무인도 해가지고 숲도 좋고 그러대요. 그러고 골짜기가 아주 깊은데 거기에다가 10명씩 묶어가지고 전부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일로 세워놓고 전부 거기서 총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적어도 150명 내지 300명은 된다. 또 그 찰나에 아무 통신시설도 없고 연락시설도 없는 사이에 몰래 데리고 가다가 그 험악한 섬에다가 죽여버렸는데 누가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연락을 취할 수가 없고 모든 보도연맹 가족들은 끝게는 갔는데 어디서 죽은 줄을 모르고 그러는 것이 처형을 한 15일 후에야 어떻게 되었냐. 구사일생으로 2사람이 살아왔어요. 10명이 세워놓고 총을 쏘니까 그 중에서도 총을 안 맞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그대로 죽은 지나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2사람이 고무신에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보름 동안 살고 해초를 뜯어 먹으면서 살았는데 거기서 마치 어선이 지나가니까 어선에 손을 들고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오 하니까 그 2사람을 싣고 육지로 나왔어요. 그 2사람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 경찰들이 갈매기 섬, 거기는 진도 구자돌이 행정구역입니다. 그 섬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죽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름 후에 죽은 시체를 찾으러 간 뒤 모두 변화가 되어가지고 얼굴을 보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마치 그 생존에 있는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디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이 골짜기에서 죽고 또 총을 맞아가지고 덜 죽어서 있는 사람들 아프다고 소리 지르니까 확인 사살하고 이렇게 해서 150명 내지 300명을 죽인 그 시체를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어선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거기에 어디서 죽은 줄을 모르고 유가족이 모르니까 시체들이 뒹굴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인뿔이 백포 앞바다에서 일하고 보면은 그 섬이 밤이면은 빨간 요새 같으면 도깨비 불이 나고 또 어선이 그 섬 주위에서 조업을 하면은 그 학살당한 영혼들이
우 하면서 웃는 울음소리 때문에 그 근방에서는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그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보도연맹 사건인데, 이 보도연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민간인을 대학살한 아주 주범의 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때 30만 중에서 보도연맹 가입한 것이 경상도고 어디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몇천 명이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 슬픈 역사가 해남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고사성어에 옹고지신이라는 고사성어 들어봤죠? 옛날 것을 잊혀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슬픈 역사를 알면서 새로운 지식을 갖추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자 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오늘의 의의 깊은 이 시간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선생님께서 갈매기 섬에 있었었던 되게 가슴 아프고 되게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또 이게 조금 오래된 영상이긴 합니다. 6년 전인데 6년 전에 그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서 이 영상을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보고 또 다시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섬 유족들과 유족계 회원들이 이곳에서 억울하게 숨진 가족들과 원혼들의 영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한국 전쟁 당시에 이곳에서만 350여 명에서 최대 700여 명이 경찰에 의해 학살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농민운동이나 민중운동을 하며 이른바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인데 한국 전쟁이 발발해 인민군이 밀려오자 정부와 경찰은 이들이 인민군을 도울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강제로 끌고 가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10명씩 묶어가지고 여기를 올라가서 전부 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 사살까지 하고 또 며칠 후에 와서 하얀 옷이 너무 저 간판같이 보이니까 나중에 그 옷을 불질러서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곳에서 60여 명이 희생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같은 해 정부 유해 발굴 조사를 통해 20여 구가 발굴됐지만 이후 더 이상의 진실 규명도 유해 발굴도 추모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 어머니는 여기서 다 시체를 찾아왔지만 저는 그때 어려서 찾지도 못하고 오늘서 오니까 마음이 서글픕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68년 지났지만 갈매기섬은 역사와 진실을 외면당한 채 슬픈 파도 소리만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갈매기 섬에서도 350명 내지는 700명 이러지만 아직 진실 규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죠. 먼저 선생님께 나주부대 이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렇게 그 우리나라 군인들이 인민군 복장을 하고 해남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던데요. 6.25 전쟁 후 우리 해남의 아주 슬픈 사건입니다. 인민군이 영광 방면으로 쳐들어온다 하니까 나주 부대를 형성하고 있는 경찰들이 나주로 출동을 했어요. 영광으로 출동을 했어요. 영광에서 출동을 하고 보니까 인민군의 숫자 수세에 밀려 대항을 못하고 경찰들이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는데 그때 3쿼터라고 4분의 3톤 정도 1톤도 못 되는 추력이 있어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굴러다니는 미군 추력이었습니다. 그 추력에 10대의 경찰을 태우고 후퇴를 해요. 강진 성전을 지나서 옥천 방면으로 나가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통신시설이 약해가지고 전화나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인편으로 해서 야 인민군이 곧 쳐들어온단다. 경찰이 후퇴한단다. 이렇게 입소문을 해서
소식이 전파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열대의 3쿼터에 분승해가지고 후퇴를 하면서 옥천에 도달했습니다. 옥천에 도달하니까 옥천 사람들도 처음에는 인문군이 온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이 정권에 도움을 주면은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그러고 옥천 사람들이 경찰을 보고 손을 흔들면서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그때 경찰들이 딱 보니까 아, 우리 보고 박수 치구나. 이 사람들은 괜찮하다 하고 옥천 지서의 경박에 있다가 해남에다가 어떻게 흘려보냈냐 하면은 인민군이 고쳐 들어오니까 전부 환영을 나온다 하고 해남읍에다가 소식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경찰들이 전부 옥천 지서에 경찰복을 싸서 짊어지고 한복으로 갈아입고 머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인민민 복장으로 전부 이장을 했어요. 이장을 하면서 해남에 내려가면서 인민군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 해남 사람들은 인민군이 어떻게 생겼는가, 복장도 어떻게 생겼는가도 모르지요. 그런데 입소문으로 해가지고 인민군이 오니까 환영을 해라 하고 소문을 내니까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인민군이 와도 그러면 우리가 환영한지나 하자. 그러고 그 요새 터미널 있죠. 그 해남읍의 터미널. 그 주위에 모두 줄 서가지고 그 환영 준비를 하고 있는 차제에 경찰들이 인민군으로 전부 이장을 하고 차를 모고 오니까 인민군 만세를 부르고 해남 군민들이 야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요놈들 너희는 이 술수를 모르고 환영을 하냐 그러고 해남에 환영 나온 인파들을 보고 너도 나도 가리지 않고 기관총이요 총으로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을 전부 사살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해남 골목에 다니면서 사람만 보인 사람만 있어도 전부 총으로 쏴버리고 인민군 맛 좀 봐라 하는 식으로 경찰들이 그런 무모한 행동을 질러가지고 해남의 아주 비운을 갖다가 안겨주는 그런 사례예요. 또 경찰들이 마산, 상등리 저쪽으로 황산 쪽으로 가면서도 길거리에 보이는 사람마다 다 사살해버리고 완도를 통해서 부산으로 후퇴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주부대 사건이에요. 해남서는 아주 지울 수 없는 슬픈 과거입니다. 전국수업 김영신 일어나!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뭘 잘못했나? 중! 허튼 짓 안 하는 게 좋아. 서로 다치지 않는 게 좋잖아. 어서 일어나. 대신 진석이는 이제 저 검을 끌려갔어.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조사할 게 있다면서 그냥 끌고 왔어. 나라법에 따라 적색 용공 분자를 처단하는 중이다. 니들이 무슨 짓 하건 관심 없어. 이 여잔 내가 데려간다. 빨갱이 편들다 같이 죽고 싶어. 누가 빨갱이야? 김영신 23세 1950년 6월 23일 국민보도연맹 가입. 스스로 빨갱이라고 서명까지 했어. 보리쌀 준다길래 이름만 썼지. 난 보도연맹 뭔지도 몰라. 인공시절에 부역만 35회, 인민대회 5회, 인민노력봉사, 자원봉사만도 10회가 넘어. 그럼 굶어 죽어요? 배급사이라도 타먹어야 살지. 인공 때 나라에서 우리한테 쌀 줬어? 우리가 무슨 잘못이야? 닭 한 마리 잡아주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인민군이 닭 잡아주라 한 뒤 총칼 대고 이야기한 뒤 안 잡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밥 좀 해주라 하니까 살기 위해서 밥을 해줬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 있고 했는데 각 면별로 경찰 병력이 전부 수복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인민군에게 부역한 사람을 찾아라 해가지고 전부 면별로 다니면서 그 부역한 사람들을 갖다가 1차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지서로 소집을 했다가 그 소집이 끝난 다음에 어느 경찰서나 법에 의해서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밟지 않고 직권으로 해서 경찰들이 전부 죽여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한 면, 계곡면, 마산면, 산인면 이런 사제가 그때는 때가 어느 때냐면은 51년 경찰이 수복해가지고 이제 평정을 찾아갈 무렵인데 그런 부역을 했다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어느 동네를 불을 질러 부르고 경찰들이 또 어느 면으로 와서는 부역한 사람들 혐의로 해가지고 전부 사살해버리고 내 고향 산인면에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부역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지서로 좀 온나 또는 소방대원을 동행해가지고 잡아들여가지고 조사한 과정에 어느 법에 해당도 안 하고 이겨질 수도 없이 해남 경찰서장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지서상 직권으로 해가지고 32명이라는 사람을 한꺼번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그 지서장은 7년의 징역을 살았다는 내 어렸을 때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생님도 그 6.25에 대한 어린 시절의 그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시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또 좀 더 나은 우리들의 삶을 미래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러면 이 한국 그 6.25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잊지 않고 또 같이 힘을 보태면 좋을까요? 학살당한 피해 유족들은 어디다 호소할 길이 없었어요. 전부 누명을 공산당으로 씌워보니까 어디다 이야기를 못하지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1000년을 두고 울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보상 문제 이것을 꺼내면은 너는 공산당이 뭐 그런 소리 하냐 뭐냐 하니까 말을 못 깨는 세월을 지내는 것이 60년이 흘렀어요. 60년 후가 끓는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발전하는 것보다는 과거사를 정리를 하면서 국민이 화합해야 된다 하고 8.15 경축사에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서울에서 각 지역별로 해남 모두 군 단위로 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를 하면은 그 진상을 싹 조사를 했어요. 그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때 하나 우리나라 국가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내가 이 상황을 갖다가 신고를 하면은 공산당 새끼라고 해가지고 우리 애기들한테도 불이익이 되지 않을란가 내 자신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을란가 그런 꺼리고 있는 차제에 전국에서 2,40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 결정문이 나와서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민간인 학살이다. 그까지 이란이 이것은 명백한 명예를 갖다가 회복시켜줘야 된다 하고 국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무슨 소리냐면은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문이 나온 사람들 소송을 제기해서 국가의 보상을 받으라 하는 문구가 하나도 없이 결정문이 나오니까 이런 명예회복과 동시에 이런 결정문이 나왔으니까 국가에서 배상을 해줄 테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차제에 그때가 거의 3년이 되고 1년 후로
이 아까 이야기하는 보도연맹 사건이 나오니까 그 결정문에 의해서 울산에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해가지고 소송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어요.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1차에 발표한 그 피해자들이 우리도 그러면 국가에다 보상 신청을 해야 된다 하고 재판 신청을 하니까 3년이 지나 버렸으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결정문이 나온 한 2,400명의 유족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뒤로 유족회에서 적극 타진을 했어요. 국회 정문에 가서 데모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진상을 더 자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계속 연장을 해서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2기, 3기, 4기, 이번에 5기로 해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문이 나와가지고 지금 일부는 소송을 제기를 하고 아직 결정문이 안 나온 사람들이나 또는 그 일부는 지금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그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국가의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상황들도 굉장히 좀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그 선생님 아까 이제 이야기 중에 갈매기 섬의 피해자들도 있었는데 이게 아직도 유골 발굴이 전부 다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그동안에 그 갈매기 섬 그 아까 이야기했죠. 어디다 죽여본지를 모르는 유족들이 몰라버려. 그러니까 시체를 못 찾아가. 그러고 그런 흔적들이 지금 많이 있고 했어도 누가 그것을 발굴할 것이 없었는데 갈매기 섬 유해 발굴을 해야 된다 하고 유족에서 완강히 부르짖으니까 정부에서 유해 발굴 조사단을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갈매기 섬을 1차를 무엇을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시체를 그때는 한 몇십 년이 지나면 몇 년 전이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햇빛에 또 비바람에 모두 전부 시켜가지고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데 뼈 조각을 찾아가지고 몇 구 시체를 발견했냐면은 19구, 19구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처음에 시체 발굴한 신도시 그 뭐요, 그거? 세종시 그 안치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해놓고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유족의 한을 갖다 풀어주기 위해서 또 발굴을 해왔을 것 아니냐 그러고 유족들이 완강히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에 한 3개월에 걸쳐가지고 2차 발굴을 해가지고 턱뼈, 손가락뼈, 뭐도 발가락뼈 이런 뼈조각과 탄피, 애무한 소총, 칼빙 소총, 권총 소총 이러한 유물을 발견해가지고 세종시에다가 안치를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더 해서 유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발굴을 해야 쓰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작년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 수색 작업이 유해 발굴 작업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상을 전부 다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마무리를 하셔버렸다 그러네요. 그런다 하더라도 다시 또 요구를 해가지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쵸. 예. 이렇게 진상 규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역사도 기억해 주시고 하면 아마도
다시 또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시 또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남의 유족들이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아무 죄 없이 학살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그러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든지 군 전체적으로 추모제를 지내야겠다 해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해남 군청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1년에 11월 달에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라도 추모하는 마음에 추모제를 매일 지내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남에 학살된 사람들이 한 3,000명, 거의 2,500 내지 3,000명 되는데, 지금 보상 신청을 해가지고 국가의 그 보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신청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가 있냐? 추모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입회를 모시고, 지금은 군청 회의실을 민원실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임시로 추모제를 지내고 하는데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 모든 유족들이 혹시 보상을 받으면 보상비의 1.5%라도 적립을 해서 하면은 거의 전부 낸다고 하면은 2, 3억이 되겠대요. 그러면은 그 2, 3억을 가지고 먼저 한 1,000여 평의 땅을 사놓고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유족들이 한 푼 한 푼 모여가지고 땅을 사놨으니 여기다가 추모관을 세워주십시오. 그 추모관 위에다가 입회를 모셔놓고 일용자로 지내야 우리의 한이 풀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완강하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모금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땅을 사놓고 정부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줄란가 모르는데 완강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은 지금 저기 화순이나 나주나 이런 데는 추모관을 잘 지어놓고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남에서도 이런 추모관을 지어가지고 제사를 모신 것이 원이다 하고 지금 관계 여로에다가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우리 정말 아픈 가족사를 마음에 두고 굉장히 긴 세월을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오신 우리 유족분들이신데요. 그런 아픈 가족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역사를 기록하고 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오광보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